자, 다시 뉴씬으로 바꿔서 이번에는 V-Ray 블렌드 MT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쉐이더는 마야의 기본 쉐이더 중에 레이어드 쉐이더처럼 자체적으로 어떤 재질을 표현할 수는 없고 여러가지 머터리얼을 레이어처럼 배치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유틸리티처럼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좀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하나 깔고요. 하이퍼 쉐이드 열어서 네, 여기 V-Ray 블렌드 MT라고 있죠.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V-Ray MTL도 4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여기서 진행하죠. 일단 MTL1에는 레드, 2에는 그린, 블루, 퍼플 이렇게 4가지 색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그린에는 좀 재질 차이를 둬야 되니까 범프 맵을 넣겠습니다. 체커 눌러서 파일, 이건 HDRI들이고 네, 요런 거 넣어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노말 맵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범프 맵이 아니라 탄젠트 스페이스죠. 네, 이렇게 해야 여기 범프가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도 좀 늘려줄까요? 예, 반복 횟수를 4 정도 늘렸고요. 이 파란색의 경우는 리플렉션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유즈 프리널 끄고 어마운트는 0.5 정도만 적용되게, 그리고 이 퍼플 같은 경우는 빛이 나게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얘는 그냥 색깔로 넣으면 되겠네요. 똑같이 보라색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이것들은 그냥 각자 쉐이더들이 다 특징이 다르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한 거고요. 반사가 있어야 되니까 돔라이트도 있어야겠네요. 요걸로 해볼까요? 그래서 일단 V-Ray 블렌드 MTL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 매테리얼은 가장 밑색이죠. 빨강색을 가운데 버튼으로 끌어다가 밑색으로 넣어줄 거고요. 지금 빨강색밖에 없기 때문에 V-Ray 블렌드 매테리얼이 붉게 보이죠. 그리고 녹색, 이 녹색은 코트 매테리얼 0, 이 코트가
입는 코트 같은 거잖아요. 코팅한다도 그런 데서 오는 건데 한번 씌운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녹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적용은 됐는데 이 블렌드 어마운트 얼만큼 줄 건가, 얘가 블랙이 되면 녹색에 대한 할당량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빨간색만 나오고 있죠. 대신에 얘가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녹색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블랙에서 화이트까지 밸류로 그냥 저장할 수도 있고요. 체크를 눌러서 나는 알파맵을 쓰겠다, 이런 체커 같은 거 쓰게 되면 까만 부분은 레드가 나오고 하얀 부분은 이렇게 그린이 나오겠죠. 그래서 렌더링 한번 걸어 볼까요? UV가 안 펴져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UV 에디터 열면 UV 할당이 안 돼 있죠. 노멀라이즈 해서 좀 밝은 것 같으니까 얘 좀 낮추겠습니다. 이제 잘 보이죠? 여기 벽돌 모양도 잘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블렌드 MT를 쓸 때 밑색과 첫 번째 색이 섞여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 파란색을 코트 매티리얼 1에 넣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또 렌더링 걸면 파란색이 0.5만큼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보라색이나 민트색 계열로 나오는데, 여기에도 알파를 적용해 보죠. 여기에는 램프를 써서 서큘러 램프, 그리고 인터폴레이션은 논으로 해고, 블랙이 동그라미면 검은 부분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바꾸겠습니다. 여기를 0.5로 바꾸면 가운데 동그랗게 보이겠죠? 네, 가운데 무슨 호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얘를 반복을 4로 늘려주면 배열이 반복이 되니까 이렇게 체크 안에만 동그랗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블렌드 MTL에 이 VLA MTL4를 넣어주면 얘는 빛이 나는 매트리얼이니까 이제 다 빛이 나죠. 얘도 여기 블렌더 마운트에 얘는 그리드 적용할게요. 딱 그리드 적용하면 검은 부분은 원래 밑색이 보이고 이 하얀 부분에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렌더링 걸어보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재질 하나로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텍스처들이 사용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 블렌드 MTL 쓰면서 다양한 재질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블렌드 MTL을 좀 잘 쓰셔야 재질들을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만져보도록 하십시오.
이번에는 Vray 카페인트 매티리얼로 자동차의 페인트 재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는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파일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라이팅이나 이런 렌더 세팅 과정은 이미 다들 잘들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라이팅과 렌더 세팅 과정은 제가 미리 해놓은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카페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한 사람은 다운받아서 테스트에 사용해 보도록 하시고요. 이 카페인트 매트리얼에서 중요한 거는 UV입니다. 특히 펄 코팅은 UV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 차체에 UV가 잘 펴져 있어야 합니다. 이 차는 테스트용이라서 텍스처를 같은 비율로 들어가기 위해서 차체나 본넷이나 도어 같은 부분을 하나로 콤바인해서 여기 UV 에이터에서 오토로 대충 펴서 UV 확인차 체커에 비슷한 색을 적용한 건데, 여러분이 카페인트 매티리얼 사용할 때는 UV를 신경 써서 펴주도록 하십시오. 그럼 하이퍼 쉐이드를 열고 여기 Vray 카페인트라고 있죠? 요거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적용해보죠. 네, 카페인트 매티리얼 보면 이 베이스 파라미터는 차체의 기본 색상에 관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플레이크 파라미터, 이 부분이 자동차의 펄 재질을 만드는 옵션 부분입니다. 그리고 코트 파라미터는 여러분이 자동차에 관심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랩핑이라고 해서 자동차에 특수 랩핑지를 씌워서 이 다양한 색깔들을 표현하는데, 그런 랩핑처럼 특수한 코팅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베이스 파라미터부터 보도록 하죠. 일단 컬러는 기본 차체의 색깔이겠죠. 렌더링 한번 걸어보죠. 네, 밑색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리플렉션 올려주게 되면 주변 반사가 좀 많이 이루어지면서 차체가 약간 어두워집니다. 네, 기본 색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도록 하죠. 그리고 이 글로시네스는 뭐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값으로 두고요. 그리고 범프, 여러분이 여기에 범프 같은 걸 좀 적용하고 싶을 때는 맵에서 불러오거나 그 다음에 멀티에서 수치 정도를 조정하고요. 타입에서 노멀 맵의 경우는 탄젠트 스페이스 체크하는 거, 이런 건 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 플레이크 파라미터, 펄 코팅이라고 했었죠? 이 차체를 보면은 이렇게 군데군데 지금 색깔이 비슷해서 잘 안 보이지만 이 펄 코팅 입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색깔을 눈에 잘 띄어야 되니까 보라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기본 상태는 이렇게 무슨 떼낀 것처럼 별로 상태가 좋진 않고요. 이 플레이크 글로시네스와 오리엔테이션은 그냥 기본값으로 둡니다.
그리고 여기 플레이크 덴시티가 중요하죠. 이 펄 코팅 입자의 밀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려봤자 맥스 값이 20입니다. 그래서 렌더링 걸면 네, 펄 코팅 입자로 완전히 뒤덮였죠. 이 이유는 이 코팅 입자들이 지금 너무 커서 그런데, 요거는 플레이크 스케일이 아니라 플레이크 사이즈를 조절해 줘야 됩니다. 렌더링 끄고 이 사이즈를 0.1로 줄여줄게요. 그리고 걸면 네, 입자들 크기가 줄어들어서 이제 아까처럼 뒤덮여 있진 않은데 여전히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플레이크가 좀 거칩니다. 텍스처 크기가 작아서 좀 거칠게 들어가는데, 여기 플레이크 맵 사이즈를 한 2048 정도 키워주면 네, 사이즈 좀 키웠더니 렌더링이 오래 걸리고 있죠. 네, 아까랑 비교해 보면은 좀 더 이 형태감 같은 게 부드러워졌어요.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 플레이크의 형태가 좀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레이크 필터링 모드는 디렉셔널인데 심플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 펄 코팅은 UV랑 관련이 깊다고 했었죠.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얘 UV를 잠깐 보도록 하죠. 네, 지금은 이렇게 UV 한 장 안에 모든 차체에 UV가 다 들어있는데, 얘를 키워주겠습니다. 이 정도 키워볼까요? 그리고 렌더링 걸어보면 네, 보이시죠? UV를 키우면서 이 펄 코팅 입자들이 작아져 가지고 이렇게 아까보다 보기가 좋게 잘 들어가고 있어요. 좀 색깔이 비슷해서 표가 잘 안 나니까 다른 색으로 바꿔줄게요. 녹색 같은 거 해볼까요?
예, 녹색 펄을 씌웠더니 아예 차의 색깔까지 바뀌어버릴 정도입니다. 네, 이런 부분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이쁘게 적용됐습니다. 뭐 필요하면 UV 사이즈 아까 봤죠? 이 UV 사이즈를 더 키워버리면 더 은은하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플레이크 부분을 만져봤고요. 이제 아래쪽 코트 파라미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트 칼라, 지금은 이 차체에 일단 기본 밑색을 깔고 거기다가 펄 코팅을 입히고, 그리고 코팅을 이렇게 흰색 코팅을 씌웠기 때문에 배경이 반사될 때 똑같은 색이 보이지만, 얘를 이 색깔을 바꿔볼까요? 렌더링 걸어보면 네, 보이시죠? 이 코트 파라미터는 우리 배웠던 샘플러 인포의 페이싱 레티오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카메라와 정면을 이루는 부분은 이 코트 파라미터가 0으로 적용된 것처럼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카메라와 각도가 90도가 될수록 내가 설정한 코팅 색깔이 이렇게 잘 배어 나오는 거죠. 뭐 차체를 검은색으로 해볼까요? 대신에 이런 좀 설정들을 높이면 렌더 타임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네, 나쁘진 않은데 이쪽 색이 좀 세네요. 펄 코팅은 잘 들어갔는데 입자가 좀 커 보입니다. 아까는 색깔이 좀 유사색이어서 잘 티가 안 났는데 이제 티가 좀 잘 나네요. 네, 이럴 때는 또 여기 플레이크 덴시티를 한 반으로 줄여볼까요? 아까 이미지를 저장을 안 했는데 약간 플레이크가 줄은 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런 걸 똥파리색이라고 하죠. 똥파리색. 그리고 이 코팅이 너무 세다 그럴 때는 이 스트렝스를 0.1 정도. 네, 이 코팅의 색깔이 많이 줄었죠.
그리고 이 코트 글로시네스는 이 코팅의 리플렉션의 선명도로서 이 수치를 낮추게 되면은 그 랩핑한 차량 중에 매트 랩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 반사는 되는데 이렇게 선명하게 안 되고 그냥 흐름만 있는 그런 느낌을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교해보면 리플렉션이 많이 죽었죠. 이렇게 해서 좀 특이한 재질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카페인트 매트리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한번 여러분도 자동차 샘플 받아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십시오.